사람들은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에 대한 가르침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은 동일한 가르침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인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선사께서 말씀하시는데, 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해요.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한 것은 없어요. 물론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하죠. 내가 어렸을 때 그대로인 것이 지금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변화하고 내가 생각했던 친구의 모습도 어느 날 만나보니까 다르고 그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지금에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느끼는데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왜 사람들은 항상 그대로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변화를 아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늘 겪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현상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이 변화의 핵심이라고 느끼는 것인지도 몰라요. 제외된 한 가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제외된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나의 육체, 나의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동일시를 유지하고 즉시성을 유지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진 것을 다만 할 뿐이에요. 저희 회원님 안내 중에서 대인관계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는 경우입니다. 거의 95% 이상, 99%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죠. 자기를 포함한 대인관계죠. 왜 나를 포함하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나를 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착취의 대상, 이해 타산의 대상, 타협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보겠지요. 연민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나를 보고 계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입니다. 내가 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수준이에요. 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그분은 직장 내에서의 일에 아주 고통을 받죠. 우리가 경제생활이라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을 매이게 살죠. 돈에. 소동파도 내가 죽는 날까지 한 일이라고는 입 하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시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자도 먹는 거, 남자, 여자, 이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욕과 식욕, 이것이 전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욕구로부터 추동되는 것을 나라는 에고성으로 증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 가치적 어떤 사회 심리 구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정서에 묶이게 되는데
이제 그분은 직장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편해지고 싶은데, 나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편해지고 싶은데 나의 상사이기도 하고 또 내가 부족하니까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태도와 권위가 나를 억압하고 숨쉬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되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니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고통받고 있죠. 매일매일의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늘 어떤 일탈을 꿈꾸지요. 복수와 일탈을 꿈꾸는 나날들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분이세요. 자, 처음에 그분은 그 사람을 덮어놓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좀 살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부하 직원이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고 그래, 내가 좀 더 꼼꼼히 잘하면 되지. 그분도 가정생활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 눈치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그 애씀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더 증오하고 싫어하게 될 겁니다. 나의 애씀은, 그를 이해하기 위한 나의 애씀은 나의 내밀한 일이죠.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라는 말을 그분에게 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나요?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의 태도와 행동, 거슬리는 말투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건 저런 거야, 이런 거야 끊임없이 이해하고, 그래, 그래도 요즘 같은 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저 정도는 참아야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내 은밀하게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사를 더 미워하게 돼요. 왜요? 나는 그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뭘 했나요? 변함없이 나를 다그치고 혼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는 왜 변하지를 않고 바뀌지를 않느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께 너무나 애쓰고 계신다. 너무나 수고가 많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자 그 직장에 붙어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수천 번 그를 이해하고 또 납득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는 당신에게 한 번도 그런 의사소통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그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어느 부분이 바뀌거나 당신을 갑자기 배려하거나 고려하거나 따뜻하고 자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기를 바란다니 정말로 어려운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싫고 그런 상황에서 기죽어서 사는 것만 같고 상대 눈치를 보면서 비열하게 사는 것 같고 이런 나 자신이 하찮고 상대를 이해해야만이 내가 그 직장을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마음 공부입니다. 좋게 말하는 기술을 알려주거나 상대에게 좋은 몸짓과 태도,
상대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의 기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을 바꿔놓고 싶다라는 기대에 그 사람을 바꿔놓고 싶고 그 말투와 표정과 나를 억압하는 권위를 바꿔놓고 싶다는 그 기대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되 그 사람에게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에요? 나에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그 바랬던 은밀한 그 평생 동안의 바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나요? 뭐 혹은 애인이, 혹은 아이들이, 혹은 누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그 마음으로 상대들이 나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었을 건데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가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직장 상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참 좋은 직장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나는 고통받는데,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힘들다면 정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씩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자, 아주 강한 저항이 오죠. 그분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양쪽 귀가 꽉 막혀 있고 그분은 자기가 살아온 그 방식만을 강요하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다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합니다. 싫어해요. 자, 좋습니다. 다 욕하는 그 사람, 나도 욕하는 거 뭐 무슨 문제 있나요? 그런데 당신이 행복해지는데 또 도움이 되나요? 욕을 해서 후련해지면 그만큼 행복해지셨나요? 그래서 남들이 욕하는 것을 나의 정당성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그 남들의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어떤 상사 취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예수님 같은 상사 취향인데 꼰대 같은 상사가 있는 것이죠. 선택은 계속 거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느냐, 아니면은 노가대를 하더라도 나가버리느냐, 이거겠고, 선택은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양쪽 귀를 닫은 그 사람에게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긴장되니까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옛날에 언젠가 제가 기도를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도심 속 절이기 때문에 사유가 되기도 했고 대중에게 공개가 안 돼서 저는 그 도량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제 집안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해서 자취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해서 좀 청정하고 좀 고즈넉한 곳에서 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새벽 시간에. 그런데 부탁을 해도 안 되고 그 주지 스님인지 관리자인지 그분께 조금 제가 새벽 시간에 여기도 어차피 새벽 예불을 할 텐데 조용히 좀 참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삶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새벽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며 가며 항상 거기에 문이 열려 있거나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가끔 마주치면 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늘 새벽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책을 하고 공원에 앉아 있다가 이제 출근을 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냥 제 어떤 담담한 심정들, 일상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좋더라고요. 제 평생 누구에게 편지를 그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통, 4통 정도 그 대문 앞에 우체함에 넣어놨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계속해서 새벽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스님이 혼자 조용히 예불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자분이어서 조금 도시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문단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자, 그와 같이 당신이 뭔가를 행동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당신의 그 수고는 적절하지 않다. 왜? 당신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당신만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커피로 계속해서 당신이 그 직장에서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그 직장에 있다면, 근데 그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당신은 보여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 해서 때려치운다. 안 됩니다. 그냥 꾸준히 하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어느 날은 정말 뭐 꼰대인 줄 알았는데 또 아버지 같은 면도 있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조금 평가가 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 공부를 안내받으면서 알아차림이 더욱더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 들판의 곡식이 하루아침에 베어지는 것과 같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도 계속 알아차리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도 구조화예요. 내 머릿속으로 속삭이는 거나 이렇게만 행동하면 되는구나도 물론 머릿속으로 속삭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속 마음 공부를 알아갈수록 그분의 변화가, 그 다음에는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랬겠지, 오늘은 집안에서 뭐 부부싸움을 했겠지, 뭐 했겠지, 저 사람도 힘들겠지, 뭐 이런 공감 가지도 않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에너지만 낭비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있는 그대로 볼 때의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첫 번째 아주 고난은 뭐예요? 자기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나 또한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데 그 나쁜 사람과도 비슷한 부분이 나에게도 있고, 나도 이기적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런 것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아가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아잔차 스님께서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고요하게 선정산매를 즐기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진정한 명상은 나의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고 수없이 무너짐을 겪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상을 시작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명상원에서 저하고 앉아서 속 편한 얘기 나누면서 다 공감받으면서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기분 좋게 다짐하는 그게 명상인가요? 자기의 직장 안에서 진정한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명상의 주제가 지금은 상사일 뿐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은 계속 돌고 돕니다.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되겠고, 또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되겠고, 노년이 되면 또 나이가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것이에요. 상사 문제만 해결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을 옮기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또 똑같은 상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느끼죠? 왜 저런 사람은 늘 내 앞에 나타나지? 이런 경험 많으시죠? 자, 내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도 그런 꼰대 같은 마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귀가 꽉 막힌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죠. 나쁜 사람이다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나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가정만으로도 너무나 도망가고 싶고, 나는 아니야, 넌 사람을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그 상대를 기꺼이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음 공부라는 이유로 담담하게 받아내려니까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 사람은 직장 상사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도 꼰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나도 사실 친구들이 야, 너 정말로 누구 말도 안 듣는구나 이런 얘기 사실은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직장 상사같이 저렇게 답답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닌데, 직장 상사 같은 거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알아차림, 이런 반조가 일어나니까 직장 상사는 어디 가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했던 말, 친구들이 했던 말, 애인이 했던 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면서 불편하죠. 자기 논리로, 자기의 옳음의 논리가 구조화로 쫙 자기 안에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걸 막 흔들어대니까 아주 불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마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마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수행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의 고민거리가 상사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밉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여기를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다닌다는 그런 말이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가고, 나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내가 정말 그럴까라는,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의 생활이 괴롭다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런 자신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하면 거기가 수행처가 되겠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자기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오랜 정체를 겪었고, 자기 인정, 내가 그런 부분도 있구나, 그런 부분도 있구나, 울며 불며 인정해 가면서 직장 생활을 잘 지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왜?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업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지, 강 건너 그 사람은 재산이 손질을 하고 사람이 타 죽어도 그것이 그렇게 안 됐다 정도지, 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아프지가 않잖아요. 경중으로 보면 재산과 사람이 불타 죽는 것이 큰일이지만,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손톱 밑에 가시를 보면서 너무 아프다, 조심해야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강 건너 불나는 그 직장 상사의 일은 자기 업식으로 저렇게 자기가 날고 뛰고 그러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힘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니까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착한 줄만 알고 이해해 주는 줄 알고 나는 손해만 보고 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자기 인정이라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치니까 어떤 상태가 왔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불편함을 줄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업식을 보여주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꽉 막힌 사람의 모습이었고, 내가 하는 행동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 고집의 주장이었고, 뭐 자기만 착한 사람이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내 안에서 계속 확인이 되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의 업식을 보는 게 참 불편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한 느낌도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대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감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초기에 저분은 저래서 직장 내에서 저분도 뭐 힘들었겠지. 뭐 가정생활이 힘들겠지. 뭐 이런 것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가꾸나로 진정한 이해가 일어나면서 위로가 되더라. 자,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어때요? 나한테 가장 큰 산이라고 느꼈던 것을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다른 사람들은 뭐 일도 아니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입장은 결론 내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업식이라는 어마어마한 카르마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 우리는 비약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을 하나를 보면 그 하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중하지, 그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많은 인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빙산의 일각, 그래서 일각이죠. 하나라는 거예요. 빙산이 전체 크기가 10이면 일각 하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무게는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잠겨져 있잖아요. 겉으로는 조그마하게 보이는 얼음덩어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로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듯이, 그분이 제가 이제 저희 직장 상사 같은 사람을 제가 편하게 대하고 이제는 농담도 하고 그분이 하는 행동도 막 따라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웃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주 좋죠. 행복한 느낌이에요. 듣는 입장에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안심이 듣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수많은 중중무진 연기에 연결된 인간으로서 당신이 해결하는 그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니까 국악까지 다 봐야 돼서 아나요? 바닷속으로 다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렇게 큰 무게니까 이게 일각은 뭐 일도 아니구나 이렇게 안다면 좋겠죠. 그것만큼 확실한 경험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무의식 끝까지 내려가 가지고 나의 전 의식의 그 카르마성, 업성,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천재.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두렵고 조심스럽게
내 안의 업식이 어떤 무소부재성을 가지고서 내 생활, 일상을 펼쳐낼 수 있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지금은 좋지만 곧 위태로워져요. 이제 이런 얘기로 계속 공부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좀 편안해지는 것은 뭐에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림으로써 상대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노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래, 나는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이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세상은 무상고 무하니까 이런 논리적인 설득은 많이 해봤잖아요. 되던가요? 그때 당신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자유로워지던가요? 반복되잖아요.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계속 경험해 가면서 뭘 자각해야 된다. 나라고 믿었던 동일시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념과 믿음 체계가 깨져나가는 것을 겪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수행적인 언어로는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의 동일시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옳음을 인정하면서 다름을 겪어가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파동으로 와서 견고한 나의 그 성을 무너뜨려 가는 그 과정이 뭐 그리 유쾌합니까? 고통이라는 경험과 함께 뭐가 와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이 계속 와요. 생과 사가 정말 몸이 죽고 나고 하는 이 육적인 생과 사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느낌적인, 정서적인 그런 것이에요.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내 깊은 업식이 자극당할 때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런 과정을 넘어가게 되어서 나라는 것이 이 존재하는 게 나툼의 모습이라는 거, 물이 나툼의 모습이 이슬이라는 것과 같잖아요. 물의 본체성은 무소하고 부재하며 불가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다. 우리 지식에 안다 모른다에 알 수 없다가 아니라 만상으로 놔두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드러나 있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순수의식이 뭔지 눈 감고 저기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눈도 그냥 봐라. 이게 나의 나툼의 전부니까 지금 이 순간. 자, 이렇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나라는 고집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놔둘 텐데 어떤 거를 나를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내가 동일시한 것을 나를 삼아서 계속 그 동일시를 즉시성으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법성 원흉, 무이상, 무이상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불수 자성, 자성은 불수, 자신의 어떤 자성을 따르지 않는다. 수인성, 그냥 그 현상만을 따라간다. 불수자성, 수인성. 자, 그래서 그 자성은 자성을 따라가지 않고 그 인성을 현재 나투어지는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자성의 본 모습인 것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결론 내리지 마세요 라는 대전제는 그대로 있지만 7알이 넘어갔어요. 편안하다 라는 거죠. 7알이 넘어가면 우리 공자님으로는 뭐예요? 종심소요 부류고, 종일토록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내 귀에 거스름이 없다. 뭐 욕을 해도 칭찬을 하면 들뜨고 우리는 욕을 하면 화나잖아요. 인정받으면 에헴 이런 느낌이 들고, 비난받으면 너는 정말 그 정도밖에는 안 되니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언젠가는 나도 복수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심소요 부류구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하건 저렇게 말을 하건 내 귀에 순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72순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7할이 넘어갔을 때 왜 그정 7할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어떤 그 임계점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특징은 같아야 돼요. 그렇든지 7할이든 8할이든 5할이든 중요한 것은 뭐여야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모습이네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참으로 훌륭한 태도인데 나의 모습이네 너의 모습이네는 뭐가 있어요? 아성이 있어요. 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나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달라지냐? 자, 우리가 하는 집중은 바늘 끝 같은 집중이에요. 온 신경과 온 마음을 그 하나에 몰입하죠. 그러지만 이 명상, 참다운 명상으로 나아가는 집중은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전 의식이 열려 있음이 집중 상태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뭐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보는 것. 그래서 어느 것도 집중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하는 집중은 온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때요?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집중 좀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죠. 좀 자야 되고. 그렇지만 이 집중하지 않은 상태의 집중은 힘이 안 들어요. 집중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활력이 넘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 그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시비 분별이 안 일어나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이해할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를 왜 이해합니까? 내가 그를 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그가 배고프다면 배가 고픈가 보다. 그가 짜증을 내면 짜증이 나나 보다. 그런데 내 생활에 불편하다 그러면 사장님 아니면은 뭐 부장님, 제가 오늘은 이러이러한데 뭐 오늘 화나는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듣기에 조금 공격적이신데 뭐 오늘 무슨 말 못할 무슨 고민이 사실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걱정이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버려요.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고 참아라 이거가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데 왜 참아야 돼요? 나도 있는 그대로의 나툼의 대상이 있죠. 저 사람만 있는 그대로의 나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정말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모습이었어 하면서 이해되고 그 사람한테 아무 마음도 안 나고 다른 사람이랑 지내는 것도 이렇게 대인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고 옛날에 나는 항상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꼈는데 왠지 인기인이 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내가 무아성, 나라는 것이 없어서 누구도 걸리지 않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자, 나라는 것이 없으면 걸릴 것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해결된다, 저 사람하고 해결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하지만 나라는 것이 있으면 1대1의 관계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돼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롭고 고통받았던 것을 노력하고 이해하고 알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려나고 또 그러면 와이프 때문에 힘들면 와이프와 관계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 모습으로 보면서 풀려나고 노년의 나의 모습, 노후 준비가 안 되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를 보면서도 이해하고 노력하고 허락하고 해서 풀려나고 매 순간순간의 시험지가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하지만 나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면 시험지 자체가 날아오지를 않는다. 왜?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시험지가 오겠어요? 시험지를 풀 대상이 없는데 시험지가 왜 날아와요?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를 않는데 문제가 왜 생겨요? 좋은 해결책을 우리는 찾지만 좋은 해결책, 가장 최상의 해결책은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나라는 인식으로부터 계속 새로워지니까 우리 운문스님의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새로운 날, 그 새롭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1초라도 지나야 나라는 에고 인식으로 나는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먹자 저걸 먹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필요할 때 쓰라 그랬죠. 에고는 쓰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굴림을 당하느냐 그것을 쓰느냐는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돌멩이로는 살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에고라는 것은 써야 돼요. 그것을 쓰느냐 노예로 사느냐 그 문제인 것이에요. 에고는 나의 부분이 되느냐 나의 전부가 되느냐 그 문제인 것이에요. 에고는 계속 써가는데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나의 어떤 모습으로 자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졌다 무아성이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나라는 어떤 개체성이 사라지고 전 우주의식과 신성한 모습으로 뭐 어떤 날개 달린 천사와 같이 이런 거 상상하는데 그거는 너무 소설과 무협지를 많이 본 거예요. 판타지 그만 보세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자신의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 존재의 참나성, 참된 진실성을 알게 되었다. 금강경 32분에 응화 비진분이 있습니다. 응화되었다. 무소부재성이 응해서 화되었다. 피어났다. 나투어졌다. 하지만 비진,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뭐예요? 나투어진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나투게 된 무소부재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응작 여시관하라. 마땅히 응작 여시관 너가 지은 것을 마땅히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은 것이니까 응작 여시관하라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거와 같은 상태가 되면 내가 번개로 화했든 그림자로 화했든 뭐 이슬로 화했든 뭐로 화했든 화해지는 모습은 남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분들은 둥둥 떠다니고 천사들과 얘기하면서 뭔가 나하고 다른 기운을 막 풍겨대면서 그러지 않고 똑같이 밥 먹고 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응작 여시관 마땅히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시하다는 것, 그와 같다라는 것을 관하기 때문에 응화된 것이 비진하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알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친구의 얘기가 저는 참 좋았고, 그 친구와 이 경과의 과정, 그 친구가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어려움, 직장 상사뿐만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분들과의 관계, 뭐 동료들의 관계, 지인 관계, 우리는 모든 모임과 소속과 어떤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꼭 한번 자신의 어떤 상황을 점검해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없지 않나 대입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조용히 참으시면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